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수리논술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기가 쉽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동네 학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논술대에서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사실 논술이 무엇인지, 수리논술이 무엇인지부터 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공부를 좀 해봅시다. 수리논술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수리논술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수리논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수리논술이란 무엇인가?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논술이다 보니까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답안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서술형일 것이고, 수학보다, 일반적으로 수능 수학이나 내신 수학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수리논술이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그리고 수능 킬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논술이 어렵냐 수능이 어렵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 제공되는 시간들만 고려해 보더라도 논술이 좀 더 어렵죠. 자, 그래서 논술은 서술형인데 그 와중에 고난도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 그죠?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 그 와중에 답안까지 작성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느냐 인데, 그 중에서 수학 문제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한두 문제 풀어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를 세트로 묶어서 걔들이 하나의 맥락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리는 것을 수리논술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수리논술 학습법, 수리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수리논술이 무엇인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 세트형 단계들을 우리가 해설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형. 세트형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맥락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3번 문제가 세트로 묶어서 같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왜 나왔고 3번은 어떤 결론을 통해서 유도하게 되는 것이며, 주어진 제시문은 왜 주어져 있는지를 맥락을 파악해서 그의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거나 제시문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 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습관과 노하우들을 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수리논술 첫 번째 공부해야 될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 채점되다 보면 감점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점 당하지 않는 답안을 작성하는 엄밀한 답안 작성법. 감점 당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 치는 친구들은, 처음 작성하는 친구들은 이 선생님 너무 당연해서 뭐부터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답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며 어떤 요소에 주의해서 감점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따져나가는 것을 답안 작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데, 여기 고난도 파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머릿속에 뭐 아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주제학습, 수리논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주제학습도 필요해서 요 세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일반적으로 수리논술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리논술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냐면, 기본 개념은 일단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사실 이게 이미 되어 있는 친구들은 따로 이 단계를 두지 않고 바로 논술 공부로 들어가면 되는데, 완전히 깨끗한 상태다, 나는 뭐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다 라면 뭐 논술 시작도 못하죠. 당연히 기본 개념부터 잡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뭐 교과서 내에 교과 내용이 있어요. 교과 내용 중에 뭐 수학 이론들, 아니면 수학 정리들, 수학 정의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에 간단한 증명들이 가능한 상태. 알겠죠? 예를 들면 뭐 조합의 성질들이 있다, NCR이란 뭐 해서 뭐 두 가지 케이스로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하든 주어진 적절한 사항을 설명해서 증명을 하든 간단히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게 돼야 기본적인 논술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나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추가의 어려운 주제학습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소위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전 기본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논술로 대학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기본 개념은 기본 개념을 대비하는 강의로 따로 준비를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묶어서 한꺼번에 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었죠? 맥락을 파악해 나가는 단계가 있었죠. 맥락 파악하기 단계가 있었고, 맥락 파악하기라는 것은 뭐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언제 공부하게 되느냐, 문제풀이를 같이 해나가면서,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점에서 맥락을 이렇게 잡으셨어야 됩니다 라고 문제를 제가 하나씩 풀어주다 보면, 예제 문제로 풀어주다 보면 여러분들도 같이 감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되겠고, 근데 다짜고짜 문제만 풀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주제를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주제를 알려주고 그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주다 보면 여러분들은 주제도 배우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로 얻게 되는 거라고? 강의에서 나오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주제도 쌓게 되고, 그거 예제나 유제로 문제 풀어주는 문제를 듣다 보면 맥락 파악하는 스킬도 길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제일 힘든 단계가 바로 있는데 여기인데, 답안 작성하는 단계. 답안 작성하는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어? 아무래도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고 채점돼서 첨삭을 받다 보면, 채점과 첨삭을 받다 보면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익히기 가장 힘든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첨삭도 해주고 대면도 해주고 채점된 성적표도 분석해주고 하지만, 온라인 친구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서 뭐 채점 기준표라든지 다른 친구들의 첨삭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모범 첨삭 사례, 채점 기준표, 다른 친구들이 감점된 사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깎였구나, 내 답안지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실 수밖에 없겠죠.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강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 강의는 강의명으로 따지자면 이 강의는 테마라고 불러서요. 테마. 왜? 가장 메인이 되는 수업은 아무래도 주제학습 단계니까, 주제학습 단계를 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맥락 파악하기 연습도 되는 거고, 그 주어진 문제들을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첨삭도 받게 되는 거니까 주제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테마라는 강의로 구성이 돼 있고, 뭐 대수학, 이제 수학 1, 2의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해석학, 미적분학에 해당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시 기하학이나 통계학까지, 자, 이렇게 단계별로 대학별로 교수님들의 전공에 맞춰서 주제별로 나눠서 진행되는 수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 논술의 가장 메이저가 되는 강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논술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시리즈대로 요거 한 강의만 준비를 하면, 오케이? 수능과 달리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술을 공부하는 것이 메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수능도 쳐야 되지, 내신도 대비해야 되지. 그런 것과 함께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논술을 되게 길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강의, 테마라는 강의만 쭉 강원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자, 이렇게 해나가면 논술은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서로 다른 문제들을 치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묻는 게 있고 안 묻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될 건데 이제 대학별 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 대학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그래서 제 강의 이름은 이제 파이널, 말 그대로 파이널이잖아요. 논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그 대학의 논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말 입시의 마지막 관문을 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뭐 한양대면 한양대, 서강대면 서강대, 성균관대면 성균관대,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싹 다 해설 강의들을 올려놓았으니 여러분들도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들어보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나가시다 보면 의외로 논술이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라는 점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요즘에 논술이 수능과 연계가 꽤 됩니다. 수능에서 특히 킬러 문제와 연계가 돼요. 킬러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논술 문제가 많이 쉬워지다 보니까 킬러 문제를 대비하는 것과 수리 논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약간은 겹쳐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개념을 쌓아나갈 때 하나하나 엄밀하게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수능 문제에서 좀 더 고난도 문제가 요구하는 그런 단단한 사고력을 길러나가기 좋기 때문에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수능과의 시너지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가 필요한 것이 맞고, 기본 개념 후에는 바로 메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원할 대학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대학별로 공부를 한다라는 이 세 단계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면 수리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가 대략적으로 그림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각 개념 강의, 수리 논술의 개념 강의, 테마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어서 계속 인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